예, 3월 7일 목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이 좀 재미가 없었죠. 자, 지수로 봐서는 별거 없어요. 외국인 매도가 이틀째 좀 되는 거랑 기관이 코스닥 계속 파는 거, 개인들 종목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안 좋았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자, 파월 정원과 연준 베이지북, 고용지표 같은 미국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이번 주는 좀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도 구심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계속 좋게 보고 대장주 기준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종목 집어드릴 거고, 자, 밸류업과 코스닥이 또 이렇게 시소를 좀 탔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끝날 때쯤 어제 엔비디아 말씀 잠깐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8,900불 거의 다 왔죠. 여기서 제가 일반적으로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거의 따블았기 때문에 대장주 매도할 수 있는 투자 어떤 설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이제 파월이 의회 정원이 오늘 내일 연달아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 1시 있었는데 베이지북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졸트 보고서랑 ADC 민간 고용까지 나왔는데 전체로 이제 미국 경기나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게 파월도 그랬지만 유의미하게 물가는 잡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는 중이는 거 괜찮은데 혹시나 다시 튀어올까봐 계속 경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리라 언제 할 거에 대한 시기 문제인데 하지만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조심을 하겠다.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는 좋아요. 소비와 고용도 괜찮고, 자, GPS 보듯이 고용이 견조하지만 그 자발적인 이직률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미국 고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빠져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타이트한 모습이고, 하지만 이직률은 뭐냐면 이 직업이 있다가 딴 데로 빠질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 이직률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때 자리를 납니다. 근데 이직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용 어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살짝 떨어졌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다보다는 연착륙되는 그런 지표라 보시면 되고,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월로 5%가 넘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도 그렇고 물가를 키울 수 있는 큰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있다 봐서 물가에 대한 경계를 놓칠 수 없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여전히 파월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안에 금리는 하겠다. 근데 언제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짝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AI가 막 되다 보니까 사람들 덜 뽑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또 파이어도 하고 있던 상태라서 파월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나 국가 성장성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AI랑 같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리스크로 살짝 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것도 파월이 언급을 했습니다. 수년간 해결할 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중국이 한 10년간 있었던 그레이 레노를 계속 부동산 연착륙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단기로 많이 뛰어올랐지만 미국도 상업량 부동산이 살짝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종목을 다 보고 있고요. 그 지방은행이 좀 문제입니다. 지방은행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엎어져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NICB가 어제 같은 케이스는 계속 빠졌던 지방은행인데 1.3조 또 투자 유치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흐름은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주도주 엔비디아나 AMD 같은 거를 계속 홀딩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제가 엔비디아 살짝 매도 말씀드리는 것들은 추세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엔비디아 이벤트가 3월 18일부터 또 있을 거예요. 또 젠슨하고 또 좋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봐주시면 되고, 자, 마이크론, 자, 넘버 3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특히 D램 메모리 쪽에서 넘버 3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직 흐름 잘 보고 있잖아요. 한이 잘 가고 있고, 그거 비교해서 실적 발표가 21일 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자꾸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그게 자꾸 줄고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맥이나 돈들이 가야 돼요. 여전히 제가 애플이 좀 안 좋다 보니까 180% 깨졌습니다. 근데 지지선을 그 다음 지지선이 165불이에요. 꺼두신 보고, 자, 애플이 중국도 안 팔리고 애플은 안 좋은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가장 큰, 뭐 지금은 시총이 살짝 MSCI에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가장 대표주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배당이라든지 자사 소각은 계속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 배당이나 안정성 꾸준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버핏도 가지고 계시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얼마 전에 1% 정도 지분 팔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떨어지게 됐는데 여전히 4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약화돼서
확 빠진다 보실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로 제가 넘어가는 걸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코스피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 러셀 2000이 오히려 다우나 이런 것들 꺾이는 데 비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순환매되면 또 괜찮을 수 있다 보는 거고, 미국은 빠진다기보다는 횡보 등락하면 또 순서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미국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양에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신은 괜찮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고, 양회 중에 이제 전인대를 했는데, 자, 중국 정부에서 그랬어요. 인공지능 어차피 미국과 계속 패권 다툼이, 기술 패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AI 쪽으로 대놓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큰 흐름상 글로벌적으로 AI 빅뱅 확장은 중국도 플러스 도입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주식인데, 자, TSMC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3% 넘게 올랐어요. 사실 너무 잘 오르죠. 우리는 쉬고 있는데. 어쨌든 보는 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2주 후에 일본 쪽입니다. 가끔 제가 주간 설명도 드릴 건데, BOJ에서 제로금리를 드디어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전체 보는 매크로에서 엔켈이나 엔저,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간 설명 때 이슈 있으면 말씀 잘 드릴게요. 자, 오늘 지수가 보면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지수가 사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빠져봐야 또 이제 과매도권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오늘도 외국인 팔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한일선 올라 있지만 밸류 잘 받쳐주고요. 오늘 제가 그 지수 섹터 기준으로 2차 전지가 저 플러스 납니다. 그런 것들이 지수를 받칠 수 있는 섹터라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떨어지긴 했어요. 어제는 코스닥이 괜찮고 코스피 약했는데 오늘 반대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양지수를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어요. 이틀 연속 매도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7만원 추에 버티고 있긴 한데, 얘가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 좋거든요. 아직 안 바뀌고 있는 상태고, 오늘 살짝 빠져서 한 600원 빠졌네요. 7만원 2천원 또 왔다 갔다 하고, 대신 하이닉스는 또 괜찮아요. 얘들 어차피 TSMC만큼은 아니지만 HBM에서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 난 그런 상태입니다. 예탁금이 또 살짝 빠졌어요. 그 예탁금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뭐 1조 2조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 공모자 할 때 또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어제 올랐던 부분이 살짝 빠져서 오늘은 개인들 수급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대장주로 보고 있고 가장 좋게 보는 반도체 업종, 나쁜 거 없어요. 오늘 등락만 좀 있을 뿐인데, 엔비디아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잠깐 드릴게요.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원래 작년 400불 때, 그다음 500불 돌파할 때 엄청 얘기를 해서 한 400, 500불 밑으로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갖고 있는 걸 공유하는 차원이니까요. 제가 들어주시면, 자, 엔비디아가 지금 단기로 많이 올랐습니다. 포모까지는 좀 살짝 있지만 단기로 너무 그렇게 볼 건 없고, 제가 선을 끊어놓은 상태인데, 자, 500불 돌파할 때 사신 분도 거의 따블이 났어요. 자, 900불 거의 왔거든요. 어제 900불 근처 터치하고 떨어졌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이쪽 N을 보는 게 $1000 내입니다. 900불이나 $1000 이상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1000에서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AI 빅뱅을 좋게 보시고 정말 이거는 시대를 바꾼다 보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물론 이거는 큰 흐름상 단타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샀던 분이 그 따블이 났어. 따블이 났으면 이걸 반을 팔아도 원금은 챙기는 거예요. 그죠? 물론 딱 떨어져서 반은 아니지만 900불 내외나 뭐 $1000 전에 이렇게 팔게 되면 원금은 챙깁니다. 그러면 이게 망하더라도 괜찮은 거,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따블이 났을 때는 중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할 때 따블이 났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챙깁니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거 들고 10만원 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20만원 넘어갔을 때 제가 반을 팔았어요. 물론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 25만원 갔다가 이게 100만원 150만원 갔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이게 대장주고 수급 모멘텀 증시에서 더블 정도 나면, 반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엔비디아라서 제가 20% 정도 말씀드려요. 절반 아닙니다. 한 20% 정도는 900불 이상이나 1000불 가기 전에,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 근처에서 비중을 팔아서 저는 이거를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쪽으로 순서가 늦게 들어오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항상 외국인 수급, 반도체 관련 D램
파운드리, 그 다음에 낸드나 이쪽에 DDR5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7만원 초에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들고 계시는 분들은 900불 근처나 이상에서 비중 한 20% 정도 익절해서 꽤 되잖아, 그죠? 그 다음 더 올라가면 홀딩 하셔도 되고 올라갈 때마다 부분 익절하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로 이번에 우리나라 쪽으로 순서도로 기다리면서 좀 매수 넣자.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어떻게 저는 보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 때 막 이것저것 하고 할 때 하이닉스가 사실 안 빠지고 버틴 가격이 있어요. 자, 기억나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요때 11만원대 버텼습니다. 작년 8월 9월달 금리가 또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하이닉스가 버텼던 가격이에요. 이때 사신 분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물론 평균 단가를 우리 13만원 보지만 그런 면으로 삼성전자를 7만원 초를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좀 감안해서 엔비디아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빅뱅 시대 충분히 대장주긴 하지만 한 더블 근처 갔을 때 한 20% 정도, 많이도 아닙니다. 20% 정도 팔아서 삼성전자로 사놓으면 같이 갖고 하는 게 오히려 AI 빅뱅 시대에 포토가 나쁘지 않다, 괜찮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18일부터 AI 컨퍼런스라 해서 또 엔비디아나 이쪽 빅뱅 AI 관련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봐주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꾸준히 잘 가져갑니다. 별거 없어요. 한미반도체 살짝 말씀드릴게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흔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대장주들은 5일선 안 깨지면 돼요. 그럼 5일선 깨지면 다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5일선이 깨진다는 얘기는 단기로 살짝 약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내용이라든지 AI 섹터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봤을 때 꺾인다기보다는 밑에 과매도권이 붙어 있고 등락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일선 근처에서는 또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요. 바이오를 계속 대장주 보고 있는 제가 오늘 18만원 말씀드렸습니다. 밑에는 지지선 꺼두셔야 된다는 이유가 가면 또 매수가 들어와요. 대장주는 그렇게 수급을 크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문제가 되면 되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시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스크랑 알트먼 오픈 AI 그 대표 소송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왔던 부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그 오픈 AI 머스크 있었을 때 온갖 이메일을 다 오픈을 다 시켰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AI 빅뱅 시대에서 머스크가 살짝 견제와 경쟁했던 그런 내용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트먼의 7조 달러 엄청나게 큰 규모의 펀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승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연기금인 테마섹이라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사우디만큼 크기 때문에 얘들이 실제로 컨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빅머니의 흐름을 여전히 AI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전인대에서도 이해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가장 기준인 반도체 이쪽은 엔비디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한 더블 올랐을 때 일정 부분 비중을 현금화해서 포트를 다른 쪽 삼정 같은 걸 꾸미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AI 빅뱅도 여전히 오늘이 좀 약하긴 했지만 약간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하이비전이 양봉이 났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빠지고 다음 주 왜 양봉이 났을까요? 얘들 큰 흐름상 살살 조금 들어온다 저는 판단해요. 양봉이 나고 거래가 더 쉽고 5일선 돌파하면 자리 또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차적으로 개별 성장주 내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 간다 보시면 돼요.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AI 테마로 확산할 수 있다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테마주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더 사지 마세요. 메인은 아닙니다. 자, 똑같아요. 바이오도 사실은 어제 잘 갔던 레오캠도 좀 빠지고 알테오전도 좀 밀리고 하지만 대장주에서 계속 집중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장주는 반도체 바이오랑 한미반도체 알테오전 기준으로 말씀 자꾸 드리고 있고 그 섹터 내에서 포토 잘 꾸리시면 됩니다. 알테오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5일선 근처에서 또 출렁거리면서 좀 반등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4월 5일날 아마큐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는데 아마큐어 있으면서 어제도 바이오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 흐름을 3월 달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겠어요.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이 다 가지 않고 좁지만 지금 알테오젠 대장주 잘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레오캠도 사실 제가 신고가 났지만 살짝 부담되는 물량이 있다 있잖아요. 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선을 7만원 끄두시면 돼요.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7만 원 살짝 밑에 끊었잖아요. 이게 안 꺼지면 추세가 괜찮다 보고 다시 한번 계속 신고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올바이 오늘 반등 많이 줬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안 좋았어요. 아침에 단타 치셨던 분들이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이것저것 단타 치다가 다 밀렸거든요. 반도체도 그랬고 한올도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저도 못 팔았어요. 그냥 다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할 때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에 반도체의 소부장들도 아침에 흐름이 되게 좋았다가 다 밀렸을 거예요. 여전히 대장주 우리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생기면 제가 특별한 거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로봇도 오늘 뭐 조용했죠? 시장이 전체 그렇다고 어쩔 수 없고, 자, 두산 로봇도 8만 원 안착 전에 등락이 있는 상태고, 참 유진 로봇을 오늘 제가 손절했습니다. 유진은 사실 저희가 이때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만 원대. 근데 제가 이제 9,000원 넘어가고 빠지면서 신저가 났죠. 신저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틀고 손절 쳤습니다. 손절 치고 두산 로봇하고 레인보우. 이거는 테마 내에서 강강약약이에요. 약한 게 사실은 유진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팔고 두산 로봇이랑 레인보우로 그냥 반씩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테마 내에서는 유지를 하지만 종목 비중을 좀 더 강한 것들로 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산 로봇이나 이쪽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도 기다리고 있고요. 자, 2차전지는 오늘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하고 반등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징주는 뭐였냐? 뭐 코스모 신소재 금양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또 삼성 SDI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 원통형 이거를 새로 양산하겠다. 25년간 2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LFP도 지금 중국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2년도부터 하겠다. 가성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전고체하고 사실 날고 뛰고 해요. 저는 전고체가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 이게 사실 지금 안 좋은 2차전지에 살짝 모멘텀 들 수도 있겠죠. 전고체라는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2차전지지 않습니까? 화재 위험도 아예 없거든요. 근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2차전지가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도 있다고 성장을 붙일 수 있는데 그냥 기대만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월 달에 빠졌던 부분이 2월 달에 2차전지가 좀 많이 캐치업해서 지수 올려놨는데 여전히 많이 빠져 있어요. 자, 1월 달에 주가가 40만 원 중반이었는데 30만 원 중반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SDI 같은 2차전지도 1월 달에 빠졌던 부분이 올라오는 40만 원 중반까지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는 또 매물 비중을 한번 조절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고 단기 수급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주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추세보다는 어떤 배수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에코프로가 밀배도 갈 수 있고 몇배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2배 건처 났을 때 막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사는 게 아니고 비중 익절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포트를 좀 꾸리시거나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많이 당해서 그래요. 이게 안정적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고 종목은 항상 좋은 게 많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여전히 대장주 이런 것들은 빅머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무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큰 애들이 꾸준히 사놨기 때문에 얘들이 팔 때까지는 괜찮아요. 가장 무서운 거는 시장인데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올라가 있는 위에서 막 달랑달랑 거리더라도 대장주는 홀딩 하시는 건데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런 면 좀 봐주시고 여전히 AI 빅뱅 확장, 자, 미국이 왔다 갔다 하지만 괜찮고 우리나라는 지금 덜 올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밑에 받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수급 분석 계속 하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